수요일에 활력 충전! 바쁜 일상에 쉼표가 되는 방송.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희수 씨 드디어 생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제천에 생겼대요. 뭐가 생겼을까요? 뭐 맛있는 맛집이라도 생겼나요? 맛집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더 기분 좋아지는 곳인데요.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와, 저도 들었습니다. 이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참 만만치가 않은데요. 맞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이잖아요. 네. 어제 제천에서 개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무려 충북 최초입니다. 모유수유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인력이 상주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를 24시간 밀착 관리해 준다고 합니다. 와. 아래 자막 나가고 있죠. 제천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와, 이용료가 네. 절반, 50% 감면 혜택.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파격적인 서비스네요. 게다가 더불어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산후회복 마사지가 무려 우와. 5회까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파격적이고 좋은 서비스 덕분에 벌써부터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문을 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많아져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생활력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 소식에 이어서 진심을 담은 이색적인 콘셉트의 공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어서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석회성 건염과 주사 치료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네, 이어서 여기저기 시간인데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방학이 두렵다 하시는 부모님들 이곳으로 피신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곳은 재미는 물론이고요. 시원한 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어딘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씨, 알려주셔요. 알려주셔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꾼 시키신 분? 여기요, 여기. 여름방학 때 뭐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실내에서 공예 체험 어떠세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라는 거죠? 무조건 콜이죠. 출발합니다. 시원하고 쾌적해. 더운 여름에 실내가 최고지. 더운 여름에 아이들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는 공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예 스튜디오에는 이제 금속, 도자, 오칠, 유리, 섬유까지 총 5개 분야의 이제 입주 작가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해도 좋고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더운 여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도 방문하셔도 좋고 저희가 곧 비엔날레도 열리니까요. 그 비엔날레 기간에도 오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공예 체험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은 도자 작업을 하는 도자 스튜디오입니다. 흙을 이용해서 가마에 굽고 불을 이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붙여준 스티커 모양처럼 만드는 나만의 컵을 만드는 거예요.
작가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데요. 아이들과 이렇게 공예 체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시민도 같이 함께하면서 이 공간을 되게 풍성하고 재미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 같아서 저도 되게 이 체험이 너무 재밌고 뭔가 친구들이 너무 동심에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 것처럼 저도 되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아이하고 너무 재밌게 만들고 계신데요. 아이들 여름방학이라 바깥 활동은 너무 덥고 실내에서 시원하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오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네. 체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공예체험, 특히 오칠 체험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너무 특별한 경험인 것 같고 아이도 즐거워하고 저도 덕분에 즐겁고 그래서 알찬 여름방학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고치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 저 컵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프로그램 재밌으셨죠? 네. 여러분, 덥다고 집에서 아이들과 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원한 실내에서 공예 체험도 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와, 공예 체험 한 번이면 아이들은 신나고 부모님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거기다가 이제 실내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무더위에 참 즐기기 제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뭔가 작업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유리공예도 해보고 또 오칠로 전통의 깊이까지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아니, 그 시간을 넘어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가오는 가을에는 전 세계 공예인들의 축제죠.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공예 감상에 예열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 집에만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올여름 어디 갈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문화 제주창으로 또 시원한 공예 피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어서 우리 지역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 텐데요. 민수 씨는 뭐 인테리어에 좀 관심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인테리어에 좀 빠져 있습니다. 오. 또 셀프 그 인테리어가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집 공간을 좀 하얗게 만드는 그 화이트 공간을 좀 꿈꾸고 있어요. 그렇구나. 기수 씨는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까? 저도 약간 셀프 인테리어로 뭐 모던 센츄리. 모던 센츄리. 네,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이런 거. 스칸디나비아. 꽤 멀리 가네요. 네.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네. 좀 약간 시간적 여건도 그렇고 조금 미루고 있기는 한데 또 언젠가는 셀프 인테리어 너무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마 저희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집뿐만 아니라 가게, 내 가게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지금 소개할 공간 말 그대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곳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그곳 만나보시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순간 남다른 생각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상상 속 꿈에 센스를 더한 특별한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함 속 또 다른 놀라움이 숨겨져 있는 이색 공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서프라이즈! MC 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킴입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들도요, 분위기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이한 컨셉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카페와 맛있는 음식까지 오늘 특별 코스로 모셔볼게요. 가보시죠. 가만요.
오늘의 특별 코스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나요? 네, 저희는 음식하고 음료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카페인데요.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만의 재미있는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시원한 음료하고 음식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무료죠? 물론이죠. 약속 지키셔야 돼요, 사장님.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층부터 둘러볼 거예요. 갑자기 숨겨진 공간을 찾으라고요? 호기롭게 2층으로 향한 MC캠.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곳 뭐죠? 우와, 엄청난데? 로맨틱한 결혼식을 한다면 이 공간 어떨까요? 설렘이 뚝뚝 떨어지는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자자, 정신 차리고 숨은 공간 찾아보죠. 없는데? 뭐야, 이 등이라도 한번. 닿지도 않네. 제가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건 딱히 없거든요. 1층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없는데? 진짜 비밀이 어디 있다는 거야? 사장님 어디 계시지? 뭐야? 뭔 책장이 여기 이렇게 있었네? 책장으로 가주세요. 가봐야지. 책장으로 왔는데 책을 누르세요? 뭐야? 문이 열렸네? 뭐지? 들어가도 되나? 닫혀. 또 닫. 열리는 게 맞네. 뭐야? 참, 이런 공간이 있어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비밀 공간을 상상해 본 적 있잖아요. 그 상상이 현실로 책장 뒤에 숨겨진 카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뜻밖의 발견에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이런 공간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신 거죠? 사실은 본업은 바텐더예요. 제가 그래 어렸을 때 세계대회 한국 대표로 나가서 입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축하해준다고 파티 장소로 오라 그랬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기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0번을 눌러라. 그래서 한번 눌러봤더니 갑자기 앞에 있는 거울이 쫙 열리면서 화려한 공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라고 감명을 많이 받아서 이번 가게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고객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런 컨셉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네네. 사장님과 나와의 약속, 네. 맛있는 커피와 브런치. 네. 맛있는 커피와 브런치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맛있는 브런치 기대되시죠? 먼저 소스를 볶아 준비하고요. 그 위에 치즈를 송송송 푸짐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리, 슈가 파우더를 슈가 뿌려서 마무리. 칵테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와, 칵테일까지 완벽하네요. 전직 바텐더가 만드는 칵테일이라니 so 스페셜. 쉐이키 화려한 손놀림에 눈이 먼저 즐거운데요. 그 맛도 남다를 것 같아요. 벌써부터 눈이 즐거운 브런치 한 상 완성됐습니다. 이거 선물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뭔가 특별해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 음식과 음료들은 뭡니까? 요거는 라자냐라고 하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프렌치 토스트라고 계란하고 같이 드시는 브런치 카페 대표 메뉴이긴 합니다. 프렌치 토스트 단짝 친구, 바로 달콤한 시럽인데요. 듬뿍 뿌려서 한 입 쏙 먹으면 와,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빵 식감도 좋고요. 사실은 메이플 시럽 때문에 너무 달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단맛이 생각보다 안 나요. 네, 맞습니다. 우와, 신기합니다. 우와. 우와, 되게 맛있는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네, 저희 가게에서 아주 인기 메뉴예요. 맵진 않은데 느끼하지 뭐라고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게 라구 소스라고 하는데 일반 분들한테는 그냥 토마토 소스라고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시중에 있는 거랑 다르게 저희는 직접 만들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맛과 그리고 건강한 맛을 많이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눈길 닿는 곳마다 숨겨진 재미가 가득한 카페. 입안 가득 풍성한 맛을 선물해주는 브런치까지 즐기니 와, 이 시간이 더 특별하게 기억되겠어요. 책장 너머에 숨겨진 이 공간 와서 한번 즐겨보세요. 자, 그리고 특별한 다음 장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고기 냄새, 뒷고기. 여기도 공사 중 같은데.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특별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잘 알고 있죠. 어딘데요? 바로 여기죠. 여기 공사장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영업 중이에요. 공사장에서 영업을 한다고요?
공사장? 아니죠. 식당? 맞습니다. 고기 작업 중 추락주의까지 필요한 재미 가득한 이곳 뒷고기 맛집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장님 진짜 식당이 많네요. 이렇게 안전모까지 쓰니까 왠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뉴 중에 뒷고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뒷고기 집을 하기 전에 원래 현장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현장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방황하던 중에 이제 아버지가 소주 한잔 하자고 불렀던 곳이 바로 이 뒷고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고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장만의 특별한 기억이 담긴 메뉴 뒷고기 꼭 먹어봐야겠죠. 순식간에 한 상이 차려지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뒷고기입니다. 야, 한 상 멋들어지게 차려졌습니다. 근데 사장님 궁금한 게요. 뒷고기는 정확히 어떤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뒷고기는 어떤 뭐 특정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특수 부위들의 그런 종류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뒷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준비해 주신 고기는 어떤 부위인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부위가 그 돼지 볼살이고요. 이쪽이 돼지 꼬들살이라고 돼지 이제 덜미살. 그리고 이쪽은 돼지 두항정살입니다. 과거 정육점 주인이 몰래 숨겨 먹었다는 그 맛 뒷고기.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숨겼을까요? 식감도 부위마다 제각각.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맛이라나요? 야, 다 구워졌습니다, 사장님. 저희 안전모에다가 이 공사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렌치 숟가락까지 이런 디테일함이 더해지니까 사실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한번 맛볼게요. 네. 안전모 쓰고 먹는 뒷고기 맛은?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막 끝낸 뭔가 그 인부의 마음으로 피로가 싹 내려가는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씹을수록 너무 고소해요. 탱글탱글 쫄깃쫄깃 꼬들꼬들 직접 재배한 신선한 쌈채소와 함께 먹으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이거를 그냥 같이 이게 된장국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섞어서? 네네. 조금씩 부셔서 예. 안에 있는 밥이랑 같이 드시면 이제 식감이 색달라서. 일명 누룽지 된장 술밥. 된장국에 누룽지를 섞어서 먹으면 오독오독 누룽지 식감에 구수한 된장국 맛이 딱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식당 컨셉을 이렇게 공사장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장님? 네, 제가 영업 7년차 때 폐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자영업자들 이런 인테리어 바꿔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사연을 보냈더니 그게 운 좋게 당선이 돼서 이런 공사장 컨셉으로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매장에 애정이 더 가겠어요. 네, 당연하게 너무 소중한 공간이고 애정도 많고 애착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뒷고기 하면 사장님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C 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상이 현실로 되는 브런치 카페와 그리고 공사 현장 인테리어에서 색다른 뒷고기 맛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숨은 매력을 발견하시면 2배의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이곳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화이팅! 평범함에 특별함과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에서 숨겨진 재미와 특별한 기억을 되살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입까지 즐거운 경험 꼭 한번 해보세요. 내 일상이 더 즐거워집니다. 세상에 이런 공간이? 컨셉이 확실한 공간을 만나봤는데요. 카페. 와, 저는 요즘 많이 생긴 방탈출 카페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생활력의 대표 길치인 희수 씨가 그곳에 간다면 네. 화장실 갔다가 못 돌아올 것 같은데요. 저같이 길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 숨겨진 공간들이 많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저희가 또 스포일러가 될까 봐 공간을 모두 소개해드리진 않았거든요. 네네. 직접 방문하셔서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페에서 맛있는 브런치도 먹고 이제 저녁에는 공사장에
가봐야겠죠. 공사장 가야죠, 공사장. 지금 뭐 TV 켜신 분들은 웬 공사장 하실 텐데 공사장 컨셉의 식당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고기, 뒷고기 나온 거 보셨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쫄깃하고 맛있는 부위, 뒷고기 부위여가지고 더욱더 영상을 좀 푹 빠져서 봤는데요. 두 공간 모두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 여러분이 상상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네요. 잘 봤습니다. 아유, 오늘 또 잡아야지. 아이고. 아이, 그렇게 못 자서 어떡해. 그러게요. 당신은 좋겠어.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고 나는 오늘 영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오늘도 잠자긴 글렀어. 어쩌지. 자세를 좀 바꿔볼까. 아유. 여보, 잠은 좀 잤어. 옆으로 돌아 누워 자니까 잠이 좀 오더라고. 좀 잤어요. 아이고. 이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픈겨? 또 왜 그래? 어깨를 또 왜 만져? 아파? 갑자기 어깨가 아파? 왜 소리를 치고 그래? 자다가 눌렸나 봐. 어깨가 너무 아프네. 이거 팔이 안 올라가네. 이거 또 저릿저릿해. 이거 왜 그러지? 그 가만두면 안 돼. 큰 병이야, 큰 병. 그렇게 자지 말라니까. 그렇게 병원부터 가봐, 빨리. 자고 일어났더니 아프시다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새우잠 자는 버릇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어깨가 갑자기 아프고 팔이 잘 안 올라간다 하셨죠? 특히 옆으로 누워서 잘 때 통증이 더 심해졌다며. 석회성 건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석회성 근염이요? 선생님, 그러면 수술해야 돼요? 수술 너무 무서운데 돈도 많이 들고. 혹시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석회성 근염은 주사 치료도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선 검사부터 받아보시죠. 옆으로 누워 자는 버릇 때문에 석회성 건염에 걸린 6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석회성 건염과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석회성 건염과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규환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선 사연에서 60대 여성분께서 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이리저리 뒤척거리시다가 이 새우잠 자는 습관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어깨 쪽 부위에 통증이 조금 발생하셨는데 아마 오늘 살펴볼 석회성 건염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생소합니다. 맞아요. 네, 어떤 질병인가요? 네, 단어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려워요. 건이라고 하면 힘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은 말 그대로 힘줄 내에 석회, 즉 칼슘이 침착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저 빨간 원 안에 하얗게 쌓여있는 덩어리가 저게 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깨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어깨 내에서도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내에 많이 생기고 드물게는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손목 관절 같은 다른 관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도 이 질환은 진단이 어렵지는 않고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잘 호전이 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만으로도 잘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사기를 통해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석회를 제거하는 주사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석회성 힘줄염은 증상이 다소 심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무서운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통증이 나타났는데 이유를 특별히 모르겠다 하시면은 주변에 있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이 석회성 건염이 어깨에 주로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질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뭐 밝혀진 게 있나요?
아쉽게도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요인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노화군요. 네, 그래서 힘줄이 노화가 되면서 손상에 취약해지기 쉬운 구조가 되고 그리고 혈류의 공급이 떨어지거나 하면 석회가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40에서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왜죠? 폐경 전후에 그런 호르몬 변화라든지 그리고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석회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책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다른 이유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만난 사연에서 보면 이 새우잠을 자는 버릇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갑자기 발생했거든요. 이 증상이 어떻게 좀 나타날까요? 네, 사연에서와 같이 이제 새우잠을 자게 되면 어깨를 압박한 상태로 장시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힘줄 안에 숨어있던 석회가 주변 조직을 자극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또 힘줄에 숨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질환의 특성 자체가 초창기에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다가 나중에 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깨를 아파서 못 들겠다, 특별한 원인이 없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그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도 석회성 건염과 주사 치료잖아요. 그럼 주사 치료를 받는 게 그 질병이 더욱 좀 심해져서 그래서 받는 걸까요? 네, 꼭 중증이라고 해서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염증이 활발하거나 통증이 심할 때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단계가 있군요. 첫 번째로 발생할 때 형성기, 두 번째로 이게 석회가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휴지기, 마지막으로 주변으로 녹아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흡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흡수기의 석회가 염증과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때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석회를 제거하는 주사 시술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석회가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기의 염증성 석회일 때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흡수기의 그것을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원인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흡수기의 석회는 돌처럼 딱딱한 형태가 아니고 치약처럼 부드러운 반죽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 내에 주사 바늘을 위치시키고 소위 말해서 물을 주입하는 거죠. 물을 주입해서 부풀리고 안을 세척해서 빼내는 그런 시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왼쪽 상단을 보시면 되는데 저 주사 바늘을 꼽고 저 안쪽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혹시 보이실까요? 네,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물 같은 게 들어가는 저거를 건가요? 이제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저렇게 안을 부풀리고 세척을 한 다음 빼내는 과정으로 석회를 빼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주사 시술 후에 주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이렇게 주사에 이렇게 석회가 하얗게 침착된 게 보이시죠? 침전물이 있어요. 네, 침전물이 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석회예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주사기를 안에 넣어서 이렇게 뽑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하지만 석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석회 중에 초창기에 그런 딱딱한 석회들은 주사 바늘로 뽑으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럴 때는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물만 주입해줘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고 아니면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통해서 주변 조직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에 따라서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기보다는 이런 석회의 시기별 특성이나 환자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사 치료가 사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 석회를 바로 뽑아내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치료 이후에 부작용 같은 건 좀 따로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조금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반복해서 주입했을 때는 힘줄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당뇨 환자에서는 혈당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석회를 제거하는 시술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바늘이 힘줄 내로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힘줄의 출혈이라든지 붓기 그리고 미세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부작용은 일시적이고 경미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주기와 적절한 주사 용량으로 시행했을 때는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사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겁니까? 네, 주사 치료가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것은 맞고 재발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석회의 위치라든지 크기 그리고 주변 힘줄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다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수술까지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주사 치료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수술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6개월 정도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석회가 크고 딱딱해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주사로 제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힘줄의 손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보통 석회를 제거하고 힘줄 손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에는 힘줄을 같이 봉합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석회성 힘줄염만 있다고 가정할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 저희가 늘 어떤 질병이든 치료 후에도 항상 경각심 갖고 조금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주사 치료 후에는 좀 어떻게 관리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어깨 관절 움직임을 예방하고 관절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운동 치료와 스트레칭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운동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이것은 어깨 펜듈럼, 우리말로는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 아픈 어깨를 테이블에 올리고 아픈 어깨를 저렇게 축 늘어뜨리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저렇게 작은 원을 그려주는 거죠. 이럴 때 저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kg 정도 되는 아령을 사용하면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무게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깨 유착을 풀어줄 수가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운동이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운동인데요.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내회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외회전하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반대도 있군요. 그러니까 네. 안쪽 내회전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운동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게 외회전인가요? 네, 외회전입니다. 네. 바깥쪽으로 외회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때 주의사항은 팔꿈치를 몸통에 잘 붙여야 이 회전근개가 잘 고립이 됩니다. 고정을 딱 시켜줘야 네, 되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집에서는 저런 동작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집에는 케이블이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세라밴드라고 하는 고무밴드 같은 것을 고무밴드. 문고리에 묶어서 시행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석회성 힘줄염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고 적절한 시기에 잘 치료받으면 잘 나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건강한 힘줄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석회성 건염과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규왕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공간 다들 찾고 계시죠? 저희가 매주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카페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카캉스, 카페와 바캉스를 합친 신종 카캉스를 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바로 이 카페잖아요. 거기에 이 디저트 메뉴까지 좋으면 참 금상첨화일 텐데요. 오늘은 다양한 디저트 가운데서도 초록 맛만 골라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로 떠나보시죠. 유행하는 디저트는 못 참지. 유행이라면 꼭 먹어보고야만 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초록 디저트. 같이 먹으러 갈까요? 유행하는 디저트를 만나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로 가야겠죠. 입구부터 초록초록한 테라스가 반기고 숲속에 들어온 듯 아늑한 분위기의 내부. 저희 가게는 잎차나 말차와 같은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티하우스고요. 초록이 무성한 후원들을 보면서 차 한 잔을 즐기는 여유와 쉼이 되는 공간이 되고자 이런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초록맛 디저트는 바로 말차인데요. 녹차는 알겠는데 말차는 뭘까요? 녹차 같은 경우는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란 녹찻잎을 우려서 만드는 그런 잎이고요. 말차는 녹차랑 다르게 차광 재배라 해서 햇빛을 완전히 차단시킨 그런 차들을 재배해서 가루로 만든 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도구가 조금 필요한데요. 차완이라고 불리는 찻그릇을 뜨거운 물로 한번 데워준 다음 물기를 깨끗하게 닦고 말차를 옮겨 담아줍니다. 거기에 따뜻한 물을 적당량 부은 뒤 빗자루처럼 생긴 다선으로 휘저어서 녹여주면 되는데요. 이걸 격불이라고 한답니다. 말차는 격불로 해야 이제 맛도 극대화되고 이제 텍스처가 살아나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생맥주 마실 때 거품을 같이 마셔야 질감도 좋고 맛이 좋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말차도 거품을 위에 내서 향을 극대화하고 쓴맛을 덜어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초록초록한 거품이 잘 살아났죠? 말차의 인기는 이 색깔뿐만 아니라 특유의 쌉싸래한 맛과 건강한 이미지도 한몫했습니다. 찻잎을 그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녹차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하네요. 이제 말차는 쌉싸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특징이라서 호불호가 조금 있는 음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너무 쓰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가미해서 드시라고 뜨거운 물을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차를 다 드신 경우에 마지막에 말차가 밑에 많이 가라앉아요. 그 가라앉는 말차를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온전히 다 드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말차지만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현대적이면서 호불호를 줄인 말차 메뉴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말차를 온전히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중적으로는 아직 말차의 그 쓴맛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즐기게 하고자 그렇게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옛 정취가 살아있는 영산포 죽전골목. 이런 곳에 초록 디저트가 있으려나? 심지어 방앗간인데요. 여기 자리가 옛날부터 방앗간 자리여서 이 골목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다가 방앗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방앗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지금의 사장님이 바로 방앗간집 손녀인데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명절마다 여기 와서 쑥떡을 찌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을 추억 삼아서 여기 쑥떡을 메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할메니얼 디저트가 떠오르면서 함께 인기를 얻기 시작한 쑥. 이곳에서는 쑥떡을 이용해 쑥떡 로프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쑥떡을 눌렀다는 것 자체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떡로플이라는 이름 자체를 재밌어하면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소화하기도 편해서 건강한 맛으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쑥떡 로플은 슈가 파우더와 꿀을 뿌린 꿀 쑥떡 로플, 콩가루를 뿌린 콩 쑥떡 로플, 초코 시럽을 뿌린 초코 쑥떡 로플로 나뉩니다. 막 나왔을 때 그 바삭하고 따뜻한 막 나왔을 때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거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먹으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쑥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쑥을 맛볼 수 있어 매력적인 쑥 디저트. 직접 만들어서 더욱 부드럽고 향긋한 쑥크림으로는 쑥크림 라떼를 만듭니다. 섞어 먹어도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레이어드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마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초록 맛은 바로바로 널찍한 실내가 눈에 띄는 카페인데요. 다양한 케이크 중에 얘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자, 피스타치오인데요. 두바이 초콜릿 안에 들어가는 바로 요게 피스타치오입니다. 지금 저희는 피스타치오 크림 빙수라고 판매하고 있고 또 케이크도 피스타치오 들어간 케이크도 판매하고 있어요. 피스타치오 케이크는 자주 봤던 것 같은데 피스타치오 크림 빙수는 처음 들어보시죠? 원래 피스타치오 크림 라떼라는 걸 팔고 있었는데 그걸 빙수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민해서 여러 번 만들어 본 끝에 지금의 크림 빙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드셔보시면 되게 꼬숩고 달달하고 해서 많이들 맛있다고 해주시고 처음 맛보는 녹진하고 고소한 크림. 중간에 같이 제공되는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섞어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고소한 피스타치오 치즈의 맛이고 위에는 조금 더 상큼한 라즈베리를 넣어서 고소하고 살짝 상큼하고 달달한 그런 케이크로 만들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인데요. 빙수로 먹으니 더 맛있나요? 우유 얼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고 맛도 고소하고 참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맛은 굉장히 환상적이네요. 여름을 닮은 초록초록한 맛들. 여러분들은 어떤 초록 맛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여러분도 이 무더운 여름 카캉스 한번 즐겨보시죠.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네. 민수 씨는 이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면 뭐가 좀 생각나세요?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이요. 1,000원. 1,000원이면 요즘에 뭐 슈퍼마켓 가서 껌 한 통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참 물가가 많이 네. 올라서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떠오르지 않잖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영화를 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1,000원을 어떻게 영화를 봅니까? 우리 지역 단양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단양에서는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영화 관람을 위해서 우와.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는데요. 이 작은 영화관이 2025년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이 영화 한 편을 일반관에서는 단돈 1,000원에 볼 수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리클라이너 좌석이라고 하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 좌석은 조금 더 비싼데요. 그래도 3,000원이라고 합니다. 영화 관람 쿠폰을 먼저 받아서 예매할 때 이 할인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생활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5분에 돌아올게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